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돌아온 장윤정, 횡성 한우축제에서 열창했다. 꽃, 옆집 누나, 짠짜라 부르며 립싱크 논란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이런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던 영상 부분 되겠습니다. 보면은 횡성 한우축제에서 장윤정 씨가 최근 립싱크 논란 이후에 최초의 무대를 갖게 됐죠. 근데 이게 사실 반응이 지금 뜨뜨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횡성 한우축제 라이브를 했던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이 장윤정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보다 라이브로 열창했다라고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횡성 한우축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사에 난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이 횡성 한우축제에서 무대에 라이브로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종일관 환한 미소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립싱크 논란을 불식시켰다. 자, 이 횡성 한우축제 개막 축하 공연 무대에 올라 라이브를 소화했는데요. 반주의 목소리를 얹은 AR과는 확연히 달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대에 오른 장윤정은 안녕하세요 라고 마이크에 대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노래를 시작했고, 간주 구간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특유의 애교로 호응을 끌어냈다. 후렴구에 라이라이아를 함께 따라 불러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이 대목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장윤정 씨의 현재 상황을 모두 대변한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도 좀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장윤정 씨에 대한 기사 내용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박서진 씨가 장윤정 씨를 응원한 이 속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역풍이 불어 박서진 님에 대한 비판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선배에 대한 좋은 마음으로서 편지를 하고 초콜릿을 보냈을 뿐인데, 그럼 도대체 여기에 누구의 잘못이 있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박서진 님이 손편지를 보내서 초콜릿까지 이렇게 준 이 내용을 올린 건 박서진 님이 아니라 장윤정 씨 스스로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진을 올린 거 아닙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공개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래도 장윤정 씨 스스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박서진이 고맙다라며 자신을 응원하는 이 내용을 인스타에 올린 게 오히려 박서진 님에게 역풍을 불게 만들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영상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 중에 박서진 님이 왜 지금 시점에서 장윤정 씨를 응원했냐 비판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후배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신을 응원해준 후배에게는 사적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SNS와 같이 공개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장윤정 씨의 행보 하나하나가 모니터링 되어서 많은 것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사실 장윤정 씨가 조금은 생각이 깊지 못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논란이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실제로 장윤정 씨의 이번 사태를 두고서 얼마 전 티켓 판매 부진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장윤정님은 솔직하게 심경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현재 데뷔 25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부터 양산, 울산, 전국 각지에서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연예 매체에서 콘서트에 빈좌석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으려면 장윤정 씨가 립싱크 논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말 라이브를 잘해버리는 행사장에서의 모습들, 너무 열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음이탈까지 나면서도 끝까지 무대를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비춰졌다면, 지금 장윤정 씨에 대한 비난 여론보다는 응원 여론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박서진 씨 응원이 빗발해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장윤정 씨가 현재 이런 응원을 받음에도 오히려 비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윤정 씨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보의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콘서트 티켓이 안 팔리는 것이 결국 하루 이틀 동안 쌓여왔었던 대중들의 불만이 아니구나. 제가 이런 말도 봤거든요. 장윤정 씨와 다르게 트롯계의 어떤 한 후배 가수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MR을 틀었다. AR을 부분적으로 틀겠다라고 관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남진님뿐만이 아니라 나훈아님, 뭐 지금은 거의 은퇴하신 것과 다를 바 없지만 한때 이 나훈아님의 콘서트 티켓팅이 뭐 완전 완판이 됐죠. 왜 나훈아님의 티켓팅이 완판이 됐을까요? 심지어 KBS에서 단독쇼까지 왜 진행을 했겠습니까?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나훈아님은 콘서트이기도 하지만 완전 100% 라이브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라이브로 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남진님뿐만이 아니라 나훈아 선생님 같은 대선배, 방금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의 후배들 중에 누군가는 장윤정 씨와 다르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받는 현장에서 관객에 대한 양해 없이 자신이 그냥 상황적으로 그랬다라고 해명을 하는 건 대중들에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댓글 반응이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그러면 콘서트 자체를 열지 말았어야지. 행사를 하루에 12개를 뛴 건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뛴 거지. 팬을 생각해서 뛴 건가? 방송 개수라도 줄이던가. 본인 욕심에 이것저것 다 해놓고 컨디션 탓, 스케줄 탓, 무료 공연해준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장윤정 씨 입장에 공감이 많이 떨어지는 대목이 이런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이 바라볼 땐 장윤정 씨가 팬들을 위해서 뭐 공연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음원을 틀었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죄송하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말이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70대이신 나훈아 선생님도 콘서트 때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왜 라이브를 하겠냐.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런 예능 프로그램 안 찍었지 않겠냐. 임영웅 가수와 콘서트 가격이 똑같은데 둘 다 가봤던 팬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소비는 대중들이 해주는 거다. 대중들이 돌아선다면 연예인은 끝나는 거다. 롱런 하려면 겸손함이 최우선이다. 이런 분이 심사위원으로 자격이 있겠냐. 자, 이런 비판들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장윤정 씨는 25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 있었던 콘서트 티켓 판매의 부진함을 보였죠? 바로 엑스코에 있었던 이 컨벤션홀 콘서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당장 앞에 있을 성남에서 열리는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콘서트 티켓 판매량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은 거의 다 매진이 되고 있어요. 회색으로 된 부분이 티켓팅이 판매가 된 부분이고 유색으로 보라색, 초록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는 티켓팅 좌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온라인상에서요, 장윤정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을 취소하겠다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윤정님의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폭등하고 있다.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 예정인 장윤정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티켓팅을 취소하겠다. 야, 지금 이런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번 횡성 한우축제에서 라이브로 불렀다고 한들 사실 장윤정 씨가 요번 해명에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죄송하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 앞으로는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최선을 다한 라이브 무대로서 보답드리겠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한다면 이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박서진 씨가 자신을 응원했다라는 이 내용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SNS에 공개를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 이 장윤정이란 가수를 두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뭔가 콘서트를 갔을 때도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장윤정 씨가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사실 제가 요번에 있었던 횡성 한우축제 때의 행사장의 모습을 보면 갑질을 했다라고까지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장윤정 씨는 팬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과 팬들은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건 그만큼 장윤정 씨에 대한 이미지와 비난 여론이 거세다라는 겁니다. 색안경이 많이 씌워진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대중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데에는 장윤정 씨 스스로에 대한 관객들과 팬들에 대한 시청자들에 대한 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트롯 가수들 같은 경우 그런 논란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장윤정 씨를 응원한 박서진 군 같은 경우는 이 박서진님은 얼마나 팬층이 탄탄한 가수입니까? 근데 그런 탄탄한 가수도 장윤정 씨를 응원했다라는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비판 여론을 받고 있잖아요. 장윤정 씨에 대한 대중들의 이 분개함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훈아 선생님이 레전드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관객들과 소통하며 최대한 가수로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초심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윤정 씨를 두고 봤을 때 이 초심이 변화했다라고 많은 대중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그냥 쿨하게 내가 인기가 하락한 것 같다 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와 인기가 하락한 데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에 보답할 수 있을 만큼 다시 한번 가수로서 재도약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쿨하게 보이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장윤정 씨의 이 전국투어 콘서트 남은 일정마저도 전부 다 어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게 뭐 콘서트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에 대한 이런 뭐 미스터 트롯이라던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들 다 엎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정도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음에도 많은 공연 관계자들은요, 장윤정 씨를 대체할 가수를 직전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슬슬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립싱크 논란과 티켓 판매의 부진까지 그야말로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칭송받던 장윤정 씨가 굉장히 위기의 사태에 놓였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유가 뭐냐? 장윤정 씨의 이번 립싱크 사태는요, 대중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딱 나옵니다. 장윤정 씨는 쿨한 반응으로, 해명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그 쿨해 보이는 해명이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립싱크 의혹을 받아왔던 영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단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 무대의 상황이라던가 환경에 맞춰서 음원을 틀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공연에서 그런 모습이 최근에 보였다라는 건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니냐. 결국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그런 큰 공연들, 광양 페스티벌과 같은 많은 관객들이 나오는 곳에서는 출연을 재고해달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인천에서의 공연뿐만이 아니라 기존 댄스곡이었던 옆집 누나와 사랑아 노래를 계속하여 립싱크로 해왔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지난달 7일 날 있었던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도 또 지난달 23일 제20회 산사음악회에서도 역시나 립싱크를 선보였다라는 의혹이 많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장윤정 씨가 립싱크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 장윤정 씨는 립싱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논란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라이브 콘서트에서 100% 립싱크를 한다라는 건 가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장윤정 씨도 붕어처럼 입만 뻥끗하는 립싱크는 안 했을 거라 믿지만 문제는 그 뒤의 설명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가수가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에서는 상황에 따라 라이브 MR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장윤정 씨 또한 행사 진행 시 춤을 추면 관객들과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큰 볼륨의 도움이 필요했고 댄스곡에 한해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있다.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도움받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다. 음원을 틀고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 자, 근데 보세요. 장윤정 씨가 상황에 따라서 라이브 MR을 사용할 때가 있었다. 그건 라이브 공연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댄스곡에 한해서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댄스곡은 AR로 부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댄스곡은 AR로 해도 용납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AR이 뭡니까? 이 가수의 목소리까지 더빙이 되어 있는 음원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립싱크하고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콘서트에서 거의 댄스곡만 부르는 댄스 가수가 이 AR을 틀어놓고 춤을 춰도 된다는 말일까요? 댄스 가수에 대한 모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콘서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선배 가수 남진은 유독 댄스곡을 많이 불러 힘이 들지만 지금도 무대에서는 춤을 추며 라이브를 소화하고 있다 라고 털어놨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남진 가수님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트로트계 1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가수들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며 댄스를 소화하는데 이 장윤정 씨가 결국 립싱크를 안 했다라는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의 볼륨이 실제 불렀던 목소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음원 볼륨 크기에 따라 AR 콘서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수가 수많은 콘서트를 소화하다 보면 목소리에 무리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대결절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하죠. 그럴 때 라이브 공연에서는 고음 파트 등에서 코러스에 묻혀가는 가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백그라운드 가수들의 노래에 묻혀가는 경우는 봤지만 AR, 음원을 틀어놓고 자신의 실제 목소리를 살짝 입히는 모습은 사기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장윤정 씨는 이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장윤정 씨는 하루에 행사를 12개까지 뛴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가 대부분 국민과 지역 시민들의 세금에서 예산이 잡히는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의 이벤트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세나 지방세 등에서 출연료가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남의 돈을 쉽게 벌어갈 수 있는 가수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분개해하는 지점이 바로 딱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많은 공연을 소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매번에 있는 공연마다 성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해야 팬들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선택이었으니 앞으로도 이해 부탁드린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렇게 해서 풍성해진 무대를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장윤정 씨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 멘토가 자신의 무대에서는 꼼수를 쓴다면 정말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번 사안이 장윤정 씨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앞서서 횡성 한우 축제 때 이
이 박서진 씨와 같은 유명 트롯 가수들 후배들이 함께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굉장히 좀 무안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후배들의 믿음은 굳건하다. 기분이 풀리실까 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장윤정 씨가 박서진 씨에게 받은 초콜릿 손편지도 적혀져 있어요. 박서진 씨가 달달한 거 드시면 혹시나 기분이 풀리실까 하는 생각에 급하게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드시고 누나 힘내세요. 박서진이야 고마워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응원 메시지 글을 게재를 한 겁니다. 자, 결국 박서진 씨가 왜 이런 선물을 했겠습니까? 기사에서도 장윤정 씨가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립싱크 사태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무대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이게 결국 제대로 된 해명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가 이렇게 장윤정 씨에게 위로를 해준 건 과거 자신의 어머님의 수술비를 암투병 당시 지원을 해줬던 장윤정 씨에게 은혜를 갚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비하인드가 있습니까?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장윤정 씨가 마냥 좋게 보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 미스터 트롯 2 때 이 박서진 씨가 말도 안 되게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단의 중심에 있었던 건 장윤정 씨 아니겠습니까? 사실 장윤정 씨가 미스터 트롯 3에서도 하차하라는 논란이 많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박서진 씨가 후배로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후배들이 볼 때 장윤정 씨의 지금 모습이 과연 좋게만 보여질까요? 지금 이 박서진 씨는 그럼 횡성 한우축제에서 AR을 틀었냐 MR을 틀었느냐를 바라봐야 하겠지만 이 박서진 씨는 장구를 막 정말 땀이 비오듯 흘리며 쳤으며 노래도 라이브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들이 보기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남진 같은 대선배 가수들이 보기에도 이 장윤정 씨의 이번 부분적 립싱크는요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이 각종 행사에 출연을 제고해달라. 결국 민원 접수가 폭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장윤정 씨가 등장하는 행사들마다 민원이 폭등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왜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혈세, 지역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장윤정 씨에게 행사비를 납부하는데 이 행사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최소 1,000만 원 단위에서 2천만 원 단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시민들 또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집 누나 사랑아를 립싱크로 소화했다라는 지적이 가장 시작점이 되었죠. 자,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성 한우축제 이 한우축제에 장윤정 씨가 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장을 해서 노래를 무려 3곡 이상 불렀습니다. 자, 과연 반응이 어땠을까요? 현장 반응 괜찮았을까요? 장윤정 씨가 정면으로 실력으로서 밀고 나가겠다. 다수의 가수가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라이브 MR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횡성 한우축제 무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라이브로 시원하게 돌파를 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훈, 박지현 등등 미스터트롯2의 참가자들 인기 가수들이 대거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단으로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지현 씨가 장윤정 씨와의 커넥션,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이다 보니 미스터트롯3에 나오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미스터트롯3에 출연하는 것에 큰 불만이 많았던
많은 대중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함께 등장한다고 하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 등장을 해서 김연자님에게도 레슨을 받고 또 장윤정 씨가 함께 이 박지현 씨의 앳된 모습을 함께 보면서 방송 프로그램까지 했지만 미스터트로트에서는 일면식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었단 말이죠. 사실 이 당시 때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응원까지 했을 정도인데 결국 이 장윤정 마스터와 인연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말에 신나지 않는데 신난 척을 한다. 뭐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지현 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프로듀서인가? 이 장윤정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찍어주고 밀어주기를 하는 건가? 트로트 가수 지망생으로 당당하게 등장했으면 되지 않냐? 등등등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박지현 씨와 장윤정 씨가 함께 이 미스터트롯 3 마스터에 등장하면서 문제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둘째로 놓고 친다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립싱크 논란 가장 많은 대중분들이 분개함을 느꼈던 대목은 장윤정 씨의 무대가 성의가 없어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가수가 음이탈이 난다거나 가사를 잊었다거나 안무를 틀렸다거나 그런 실수적인 부분은 대중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 립싱크 대목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바로 장윤정 씨의 잦은 음주 생활 때문이었는데요. 2024년 4월 15일 기사를 보면 생일날 남편인 도경환 씨와 장윤정 씨가 대낮부터 음주를 한다. 미역국과 소주 한 잔이면 된다. 라는 사진이 공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에 소주 한 잔. 그리고 맥주. 이렇게 따라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생일상에서조차 이렇게 미역국과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겠죠. 당시에 도경환 씨가 나이 40 넘어 생일이 뭐 중요합니까? 아침에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오전 11시부터 오삼불고기에 미역국, 소주 한 잔이면 되는 거죠? 라는 모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부부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장윤정 씨가 무대를 완벽하게 라이브로 소화를 하면서도 술을 쭉 마시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 성대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목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 장윤정 씨의 생활 형태를 보면 음주가 굉장히 잦단 말이에요. 이건 2021년도 예능 기사인데 장윤정 씨가 집 나온 이유가 음주 가무를 하려고 해서 그렇다. 결혼 전 즐겼던 음주 가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왔다. 입주 전부터 술 잔고를 주문한 장윤정이다. 라는 기사가 이미 이 당시에 올라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장윤정 씨가 사실 이렇게 잦은 술을 마시다 보니 이것이 결국에는 성대에 무리를 줬고 라이브를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분 립싱크가 되었건 전체 립싱크가 되었건 과연 이게 큰 문제가 아닐까? 지금 보면 뭐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김호중 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왜냐? 김호중 씨가 식당과 업소에서 소주 10잔을 마셨다. 성대를 보호하려고 자제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이 많지만 당시에 김호중 씨가 5월 달에는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왜냐면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성대를 보호하려고 자제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맥락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술을 자제했다라는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랑 직접적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수가 술을 마시면 목소리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가수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장윤정 씨는요, 전 재산을 잃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120억 원 펜트하우스를 구입할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다시 축적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백억 원의 재산을 벌어들였는데 뭐 가정사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했었습니다만 결국 10년 만에 또다시 수백억 원의 재산을 축적했어요. 여러분, 통장에 수백억 원커녕 수십억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수십억 원커녕 1억이라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가수는요, 노래로서 실력을 증명해야 하고 그 노래 실력에 있어서 립싱크를 하며 라이브를 거부한다라는 건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대다수의 이 수입이 앞서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의 행사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사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립싱크를 했다. 자, 그렇다면 부분 립싱크건 전체 립싱크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 블랙핑크 리사의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립싱크 논란이 굉장히 커졌었다. 최근 이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가 립싱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솔로 싱글 앨범을 발표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공개한 뮤직비디오도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해당 무대가 공개가 되자 성의 없는 립싱크 무대였다, 실망감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이날 공연에서 대부분 사전 녹음된 음원을 사용하여 립싱크를 했는데 무대에서 노래 가사와 리사 입이 맞지 않아 립싱크 의혹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부분 립싱크를 했든 전체 립싱크를 했든 중요한 건 가수들을 바라보는 요즘의 시각은요, 가창력을 기본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걸그룹과 같은 댄스 가수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 장윤정 씨는 트로트 가수잖아요. 트로트 가수가 립싱크를 하면 뭐하러 트로트를 부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심지어 이효리 씨, 핑클로서 1세대 아이돌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립싱크를 많이 좋아했었지만 요즘 아이돌들은 다 라이브를 잘한다라는 말을 올해 2월 달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의 방증이 뭡니까? 댄스 가수인 아이돌들도 라이브를 다 잘하고 라이브 무대를 갖는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해외에 보면 노래의 신으로 불리우는 장학우, 홍콩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데요. 립싱크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국민 사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립싱크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홍콩에서도 가수들이 사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립싱크 혐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5개월 만에 무죄를 받고 울컥했다. 실력이 좋아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 가수는 중국 가수인데요. 심지어 립싱크를 하지 않았는데 립싱크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가 5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실력이 좋아도 립싱크로 오해받는 게 참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해외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는 가수가 립싱크를 한다라는 건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횡성 한우 축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려 2,000석 규모입니다. 웬만큼 작은 콘서트 규모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롯 가수들의 행사 중에서 상당히 손에 꼽히는 그런 무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장윤정 씨가 등장한 모습을 제가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장윤정 씨는 굉장히 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있게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손도 흔들어줬고요. 다리가 벌벌벌벌 떨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강원도지 않습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반바지를 입고 나왔다 보니 굉장히 추웠다라고 했지만 무대는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면서 굉장히 여유있게 무대를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겠죠? 라이브를 했냐? 안 했냐? 자, 제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 라이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90%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음원 MR도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AR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윤정 씨의 마이크가 꺼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소리와 함께 겹쳐져서 노래가 나오는 적이 있으면 있었지, 고음 파트라던가 이렇게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스스로가 고음을 내면서 열창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제가 볼 땐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립싱크 논란 아주 그냥 박살 내겠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정들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공연장에서도 장윤정 씨는 립싱크를 하지 않고 아마 라이브 무대로서, 이날 횡성한우 축제에서도 한 3곡 정도 불렀는데 통 라이브를 쉬지 않고 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아마 장윤정 씨의 정면 돌파가 대중들에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시간이 답을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씨가 많은 방송 채널을 통해서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신다, 그러니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그래서 결국 라이브 하기 버거워서 AR을 틀어놓고 립싱크 논란이 터진 게 아니냐, 참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라이브 실력으로 가수는 실력으로서 증명을 해버리면 이 논란은 그냥 종식되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장윤정 씨가 여전히 많은 행사뿐만이 아니라 콘서트장에서도 댄스곡과 뭐 무대의 완성도를 위해서 사용한 만큼 앞으로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소속사의 입장문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장윤정 씨가 계속해서 이 립싱크 무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장윤정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공연도 문제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출연하겠다, 여기에 립싱크 논란 없다, 광양 K-팝 페스티벌도 예정대로 등장하겠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횡성 한우 축제만 해도 이찬원님, 박서진님, 다양한 스타급 가수들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굿밤 콘서트, 이 굿밤 콘서트 때 나와 있는 기사에서는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광양 K-팝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떻냐, 지금 장윤정 씨만이 아니라 김연자 선생님부터 가수 B, 또 아이돌 걸그룹들, 다양한 가수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윤정 씨를 바라보는 가수들의 입장에서 동정 어린 시선과 관객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또 장윤정 씨 스스로도 이번 행사장에 나갈 때 떳떳하게 등장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사로서 연봉 70억, 120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던 이 장윤정 씨가 이제는 행사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한다?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빠듯한 일정 속에서 새로운 대체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정리해 놓고 본다면 이 장윤정 씨가 결국 대체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어떻죠? 충분히 행사장에서 장윤정 씨 말고 다른 가수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